네, 일단 정치권 소식 모아봤습니다. 여야 대치 다음 주에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고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앞으로 전국 추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네. 가장 처음 살펴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철거하기로 했다. 네. 바로 이 소식입니다. 100하루 만인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8월 1일이죠. 예. 8월 1일 이제 천막 당사 치고 그다음에 한 100하루가 지났습니다만 예. 그동안 한 여름 지나면서 굉장히 동력이 떨어졌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지난 9월 16일입니다만은 당시 김한길 대표, 박근혜 대통령, 또 황우여 대표 3자 회동 이후에 완전히 저 추동력이 상실됐고 보면은 실제 김한길 대표도 이제 지방 지원 유세 또 예. 10월 30일 예. 보궐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지원 나가고 지역 순회 투쟁하면서 예. 사실은 이 시청 앞 당사는 당직자 몇 사실 분이 국회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국회 다 들어가 수행을 있었고 했잖아요. 그 뭐 당직자 몇 분이 지키고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내일 모레죠. 보니까 신야권연대라고 합니다만은 보면 이제 정의당,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 이제 연계해서 예.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좀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일단 그 천막 당사 부분은 철수하는 가운데 천막 당사 그쪽 부분은 예. 뭐 시민사회단체 이른바 야권 연대의 몫으로 넘기는 즉 이원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100하루 만에 천막 당사 접는 것인데 뭐 잘했다고 봅니다. 예. 네, 오늘 10일 모레 공식 출범한다는 범야권 공동기구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민주당이 100하루 만에 이제 천막 당사 철거하는데 그 이유 잘 설명해 주셨는데 민주당으로만은 한계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그러한 그 이른바 야권이 얘기하는 이른바 공안 프레임, 예. 공안 정국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국면도 다르고 소재가 대단히 달라요. 그러나 야권이 판단하기에는 여권이 좀 몰리려고 할 때, 수세에 몰릴 때 항상 새로운 카드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만의 이런 투쟁이라는 것이, 물론 원내 투쟁을 배제한 상황 속에서 원외 투쟁이 국민으로부터 설득력을 잃고 예. 추동력을 상실합니다만 그거 이전에 야당, 민주당 혼자만으로서는 대단히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지금 뭡니까 서면조사냐 소관조사를 가지고 김무성 의원과 이쪽과의 형평이 어긋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문재인 의원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민주당만의 투쟁 가지고는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과 진보정 의원이 같이 연대하자 이러면서 천막당사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민단체와 연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도 예고가 돼 있고 또 얼마 있으면 회의록에 관련된 회의록 미이관에 관련된 수사 결과가 최종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월등 높아요, 민주당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해외 순방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네. 최근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잠깐 하락한 듯한 그 기미가 없지 않았었는데 사실 지지율이 상승 국면이고 이러다 보니까 야권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지금 일정 부분 좀 보이콧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일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국면 주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적 판단하에서 새로운 시민단체의 범야권 연대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두 분한테 모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바로 이 신야권연대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지방선거를 놓고 여야 모두 상당히 관심을 쏟고 있어요. 야당 역시 지금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장이 상당히 대권 점령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중요하고요. 여권 역시 이번에 새로 등장한 서청원 전 대표 또 어느 정도의 그 제야에서 실력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그럼 이 신야권연대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내년 이렇게 야권의 틀을 묶어서 쭉 끌어나가고 아무래도 이렇게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또 보면 원탁회의 멤버들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주축이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까지 끌어가고 싶어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우선 당장 안철수 의원 쪽에서 좀 뜨악한 반응이 나와요. 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당분간 사안별로 정책 공조일 뿐이고 투쟁 공조일 뿐이지 이것을 갖다 내년 6월 4일 선거 공조까지 연결시키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다 하면 그런 뉘앙스 이야기들을 갖다가 지금
안철수 의원 그 주변에서 뭐 대변인 격인 뭐 금태섭 변호사 등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예.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전 기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당장 신당 창당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공조 얘기부터 하면 뭐 사실 손님들이 잘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신당의 독자적 흐름을 가는 가운데 원래 이 공조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 투쟁, 예. 두 번째 정책, 세 번째 선거, 마지막에 합당하는 건데 예. 일단 좀 투쟁 공조 내지는 정책 공조까지는 뭐 사안별로 하되 예. 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2단계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1, 2단계까지 가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한 5월 즈음 봐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정치라는 것도 유불리 따져야 되거든. 유불리 따져가면서 굳이 이 선거 공조가 필요하다면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안철수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민주당은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가서 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당장 우선 투쟁 또 정책 공조하는 것은 일단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아무래도 선거 공조로 가기는 쉽죠. 쉬운데 예, 예. 아직 지금 2단계에서 예. 민주당의 어떤 그리고 있는 그림과 예. 안철수 또 정의당 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있는 그림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림이 조금 다르게 그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우리 정치에 다시 등장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정책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에요. 물론 야권과 여권의 큰 흐름에 있어가지고 같이 공존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지방선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방선거가 나오면 바로 이제 대선 얘기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안 의원과 민주당 중에서 어느 쪽이 후보가 될 것이냐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도 바로 그런 관점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관훈클럽 토론회 때 박원순 시장이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벌써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들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안 의원으로서는 지금 민주당과 자꾸 엮이는 건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봤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신당 창당의 추동력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12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렇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안 의원이 지금 바로 민주당과 합당 내지 공조 얘기가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은 우리 황태순 평론가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 안 의원은 상당히 추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거는 예. 만약에 이러한 전국의 프레임이 내년까지 계속돼서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야권이 진짜로 아까 지지율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건 여권에 의해서 그게 프레임이 될 건, 예. 그건 틀이 될 건, 거기에 의해서 아무런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생각하면요. 그 이후에 정책 유불리 따지기엔 시간이 급할 겁니다 아마. 예. 그렇다면 야권의 동조는 생각보다 다른 형태로 가셔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 그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야권 공조나 야권 연대 쪽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긴 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어찌됐든 민주당이 천막을 접기로 한 이상 이제 투쟁의 중심축이 원내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민주당이 원샷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특검 제안은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먼저 했죠. 월요일 날 그렇죠. 예.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긴급 기자회견은 첫 번째 기자회견입니다만은 특검을 제안했고 바로 금요일 날 민주당 이제 김한길 대표도 완샷 특검 받으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과 이제 묶으면서도 또 특검이라는 게 뭐냐면 당장 이번 주에 예. 문재인 의원을 갖다가 필두로 한 이른바 과거 뭐 친노 이분들에 대한 그동안 NLL 대화록 수사 결과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자칫 뭔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또 민주당 입장으로서 끌려가게 됩니다. 즉 전국교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보면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거기 하나 더 불거진 게 트위터 아니에요? 거기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얘기 나왔죠. 또 보훈처 얘기 나왔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완샷 특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자 하는 식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은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고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완샷 특검 제안하고 나니까 새누리당에서 펄쩍 뛰고 있죠. 예. 지금 보면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수사 중이고 곧 뭐 수사 결과가 발표될 이런 즈음에 웬 뜬금없는 특검이냐 하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흐름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장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갖다가 좀 소구하고 예. 호소하고 그러면서도 전국 주도권을 계속 내년 6월 4일 예. 지방선까지 끌어가기 위해서는 완샷 특검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는 특검, 뭐 특위 예. 이런 걸
사실 제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마치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야당에서는 굉장히 망외 소득들을 많이 건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엮어서 완샷 특검으로 이어가겠다. 그렇죠. 예. 여권을 압박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네. 또 열어보신 분들은 다시 국회는 뭐 특검 정국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부분도 아니 근데 있고요. 지금 말이에요. 예.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예. 그 대선계 의혹과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소재와 국면을 달리하면서 계속 연결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근데 특검을 뭐 야당은 당연히 국면을 주도하려 하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제안했고 또 여당은 당연히 받아줄 수 없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올해 2월달 2월 25일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같은 소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화론 그러니까 문제, 전부터 이어져 NLL 문제, 그리고 통진당 문제 거의 연결. 최동욱 총장 관련도 뭐 외압이도 아니다라는 얘기 있고 예. 윤석열 지청장 직무 배제한 문제도 그렇고 이게 전부 그런 거가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수석 비서관회의 때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일단 민생에 좀 치중하자. 그리고 공무원들 정책 중립 같은 얘기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이 지금 야권이 특검을 제안한 것은 자신들의 정책 이해관계를 앞세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여당은 여당대로 당연히 또 자신들의 정책 이해관계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정감사 끝나고요. 예산심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올해도 또 12월 1일 내릴 겁니까? 거의 한번 많이 넘겨왔지만. 게다가 지금 민생법안 많죠. 경제입법 많죠. 게다가 국정원 개혁 특위 만든다고 하고 있죠. 이게 너무 난망같이 얽혀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여야가 동의하는 건 딱 한 가지 사실이에요. 민생에 치중하자는 얘기는 항상 입만 열면 하는 게 여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민생에 치중하기 위해서 설령 정책 유불리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높고 하니까 여권이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에 맡겨놓고 전 특검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사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남은 그러한 사안을 특검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단 말이죠. 단 야당의 주장은 그런 사안 말고 최근에 불거진 국가보훈처 등 여러 가지 국가기구의 대선 개입을 같이 풀자라는 의미의 원샷 특검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요. 예. 그 전제 이겁니다. 워낙 지금 이 10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돼 있고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특검을 무조건 특검의 결과를 여야가 공히 인정하겠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동선언을 하고 그냥 그 공허하게 우리 민생에 전념하자 이런 공동선언이 별로 의미가 없는 공동선언이에요. 예. 다 그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특검에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다. 여야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다 하고 아예 그 정쟁이라는 요소를 서로 얘기했으니까 예. 정쟁적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걸 완전히 제껴놓고 특검에 맡겨 놓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특검이 지금 8번인가 9번 했어요, 지금. 예. 저기 결과가 좋은 것도 있었고 별 예. 성과가 없었던 특검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예.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면 특검에서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전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도 있었고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있고 많았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이 정도 서로 여야가 극명하게 인식차가 엇갈린다면은 이 정도는 게다가 편파 수사의 그 예. 비판도 많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부분 특검하고 여야가 지금 예산 문제, 경제입법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예. 이게 맞지 않을까? 여야가 더 이상 이제 유불리 따지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 제가 기억하기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권이 출범한 다음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여야가 피로감이 있는 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런 걸 제안이랄까 그런 거 한번 좀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새누리당 네. 측에서는 사실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거의 봐도 없다고 될 봐야 되겠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예. 거의 뭐 99.9%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이지 예.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예.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 특검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것을 갖다가 빼고 그 이후에 추가에 불거진 부분은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문제 실제 이걸 집행하다 보면 이게 또 얽히게 되거든요.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특검을 어떠한 경우든지 받아들이지 않으려 받아들일 하는데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야당도 알고 있어요. 사실 특검 제안해 갖고 특검 덜렁 받아들이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 특검을 크게 압박하는 가운데 그러면 무엇인가를 받아내야 돼요. 협상 카드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니, 정 특검을 못 받아내면 특검 그 다음 어떤 차선에 뭐라도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개혁 특위 같은 경우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정원 특위도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의 그 정보, 국회 정보위 안에 있는 뭐 소위 정도를 만들어서 개혁하자. 셀프 개혁은 안 돼. 뭐 셀프 개혁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셀프 개혁은 안 된다. 그러면 국정원 문제가 지금 현재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첫 시발점이라면 국정원 개혁으로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 민주당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이제 국회 내 예, 예. 국정원 개혁 특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좀 과연
전병훈 원내대표, 예. 최경환 양당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해낼지. 왜냐하니까 야당은 또 야당대로 보면 야권 내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도 많고 또 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뭐 흔히들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실세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예. 그렇게 큰 실세 같진 않아요. 예. 더 큰 힘들이 보면은 어떻게 최경환 원내대표도 운신의 폭을 좀 제한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양 원내대표가 얼만큼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이게 남마같이 얽혀있는 물을 풀 것인가. 사실 우리가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접점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예, 예. 양당 원내대표가 정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텐데 두 분 다 공이 보면 내부적으로 조금 밀리는 느낌, 강경파한테 끌리는 느낌이 예, 있다 예. 보니까 두 분은 합리적이고 또 대화론자인데 예. 좀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한 1년 넘어 하니까 정말 피로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예.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이 여야의 출구 카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황태준 평론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 아까 말씀드렸고 어쨌든 최소한 뭘 하나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어떤 이상적이고 당위론적인 게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인 게 더 중요할 때도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영어 써서 안 됐습니다만 다 아는 얘기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정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줬으면 좀 받기도 하고. 근데 서로 지금 여야의 문제는요. 서로 다 갖겠다는 겁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여당과 야당의 어떤 그런 양비론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일단 현재의 이 전국의 주도권 그리고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력은 여권 집권 세력이거든요. 예. 집권 세력 중에서 청와대입니다. 역시 아까 우리 황태선 평론가 최경 원내대표 말씀 잘하셨는데 친박의 실세라고 얘기합니다만 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지금 김한길 대표가 오로지 올곧이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기 대단히 어려운 게 상황이 대단히 어렵단 말이죠. 예. 여건대로 여러 가지 이 세력 관계가 있어요. 당정청과의 관계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잘 안 풀린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 다시 경제다가 아니라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수석비상회의 때. 네. 다시 그것도 구체화해가지고 야당이 받아들일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정치력이란 말은 그런 거거든요. 정치력이 술 한잔 먹고 이게 정치력이 아니거든요. 정말 야당으로 하여금 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받아줘야 되겠다라고 예. 해서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수 없게끔 그런 다음에 뭐라면 그때 야당을 비판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단의 어떤 그 물꼬투는 그런 완샷, 예. 완포인트 개헌 과거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완포인트 개헌 생각나던데 완샷 특검만이 아니라 완샷 무슨 키가 나와야 돼, 마스터 키가 나와야 되지. 예. 그렇지 않고 아마 여야가 지금 이 국회 열리죠, 내년 지방선거 있죠. 계속 이건 척저삼중입니다. 뭐가 됐든 풀고 가자. 뭘 풀어야 돼? 그건 역시 예. 가장 파워 있는 그 포인트에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사실 다시 뭐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특검 얘기하기 전까지 약간 법안을 가지고 조금 그 딜을 한 느낌이 있었어요. 바로 취득세 소급 적용하는 것들 날짜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았고요. 뭐 플러스 해가지고 전환세 상한제 뭐 이런 것도 주고받는다는 기사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대치 정국이 되면서 예산안까지 주요 법안이나 예산안까지 모두 지금 같이 민주당에서 연계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지금 내비치고 있어요. 그럼 최악의 상황에는 또 예산 정국, 예산 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여야 어디가 더 타격이 클지 유불리를 좀 간략하게 따져주시죠. 아니, 예. 여야 할 거 없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예산 질질 끌고 예. 뭐 지난해 같이 해를 넘겨서 물론 뭐 새벽에 했습니다만은 넘기고 만에 하나라도 예.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 지경에까지 온다면 여야 할 거 없이 청와대부터 몽졸이 욕 먹습니다. 예. 누구 유불리 따질 거 없어요. 모두 다. 그럼요. 지금 현행 헌법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87년이죠 정확히. 근데 88년 국회부터 지금 한 25년에 이르기까지 국회 헌법에 보면 새로운 회계년도 30일 전에 예산안 통과가 시키게 돼 있어요. 12월 2일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한 번 빼고는 없었죠. 23번을 갖다 다 시한을 넘겼는데 그래도 다 연내는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지금 102개 뭐 중요 이제 법안들 이거 네. 처리해야 된다. 사실 12월 2일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한 달이 뭡니까? 한 3주, 4주 남았나요? 그러네요. 예. 지금 밤을 새워서 예결하고 해도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일단 뭐 좀 고리로 삼을 거예요. 그럼 뭐 역대 야당으로서 그게 유일한 야당이 뭐 그거 말고 별 무기가 없는 무기가 그거밖에 없는데 예. 어떡합니까? 그럼 무기를 삼아서
여당을 갖다 계속 압박이 들어갈 거고 바로 예. 그런 대목에서 여당이 보면 본격적으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상당 부분 모든 것을 국정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좀 양보하는 자세, 좀 뭔가 상대방의 역지사지로 좀 베푸는 자세가 필요한데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이제 9개월 돼갑니다만은 국민과의 대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국민 담화 얼마 전에 국무총리 담화 있었을 뿐이지 없었고 8월 5일 날 이른바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호 정무수석 들어와서 거의 석 달이 넘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정무팀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부적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 의원들, 야당 지도부 가서 좀 으를 건 으르고 부탁할 건 부탁하고 읍수할 건 읍수하고 2중 3중으로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그래서 정부 참모들이 앞다투어 뛰어야 됩니다. 근데 예, 예.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그저 뭐 하나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대로 되라. 한번 예. 너희들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고 정부 여당의 어떤 발상의 전환, 예. 뭐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좀 짧게 말씀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요. 예. 여당과 청와대의 관계의 얘기입니다. 예. 아까 이제 전반적인 얼개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청원 의원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아니겠어요? 서청원 의원의 얘기를 뭐 당내 역학구도 이런 거는 국민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국민들에게 뭐 큰 관심이 있겠어요? 서 의원이 그렇게 야당과의 소통을 잘 했던 분이고 YS 때 입문했던 분이니까 네. 여야의 중진으로서 그런 것들 잘 건의하고 이런 것들 뭐 크게 봐가지고 어떤 문제에 너무 이렇게 사소한 그 유불리 따지지 말고 좀 큰 뜻을 풉시다라는 것을 여권 전체 분위기를 많이 형성해 나간다면요. 또 대통령과 잘 소통이 된다고 하니 그렇게 해 나가면 그게 큰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풀어 나가야 되죠. 예. 여야가 어쨌든 야당도 127석의 거대 야당이라고 합니다만 이쪽에 의석이 더 많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리고 어쨌든 모든 정책적 소스라고 수단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야당을 옹호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다 공이 지금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당이 풀기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당론적으로 지나치게 무슨 지난번에 사과만 요구해서 뭐가 안 풀렸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여당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당이 보다 대승적으로 너무 언론적인 얘기 같긴 합니다만 그러한 그 정권 내 핵심 세력들이 좀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야당이 이렇게 피해의식을 느끼는 건요. 김기춘 실장 부임한 다음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왕 실장이니 모든 걸 장악한다는 그런 게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야당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 뭔가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럼 지금 마지막 한 질문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였죠? 네, 어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이정희 네. 대표가 장애 집회에서 박근혜 씨 또는 독재자라고 호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유, 참 이정희 대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저 12월 대선 때도 보면은 왜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저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통합진보당 역풍 맞고 마침 어제죠. 그 장외 집회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뭐 무슨 독재자다 얘기하면서 박근혜 씨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 원수인데 국가의 원수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아주 보면 좀 신랄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제 보면 이정희 대표는 분명 실수한 겁니다. 정치라는 게요, 논리도 중요하고 정서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서로만 호소해도 안 되는 것이 논리로만 호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것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과의 정치적 쟁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호칭이라니 격식 이런 데서 이 정치가 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신뢰가 깨지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국가 원수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런 공식성을 씨라고 하는 거 대단한 신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정희 대표가 그렇게 대통령에게 씨를 붙이는 건요, 더 이상 누구의 가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치를 더 각박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단초들입니다. 반드시 예. 시정돼야 돼요, 그런 것들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요일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 전국이 상당히 이제 뭐 물밑에서 열심히 돌아갈 것이고 월요일 이제 아침부터 또 회의를 통해서 시작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지금 어느 정도 전국에 묶여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황태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